안녕하세요. 해유세무에게 김광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목차 보시면 합산배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첫 번째 주택종합부동산세 기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설명, 세 번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종부세 절세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주의사항,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택종합부동산세 기초 내용입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란 1차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에 일정한 고액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2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그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부가징수일인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번, 주택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2주택자 이상이면서 주택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 유형 중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른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전체가 주택수를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종부세에서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보시면 2번, 국내에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명이 1주택을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여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부부가 각각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인별로 6억 원이 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5번, 과세 원칙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는 철저한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개인별 합산 과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를 보겠습니다. 다른 세법과 비교해서 계산구조는 정말 간단한데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계를 낸 다음 거기서 과세기준 금액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차감하고 그 외에는 6억 원을 차감합니다. 차감한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6단계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세액공제라던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종부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래 보시면 세부담 상환 초과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종부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부담 상환이라고 하여 작년 계산된 재산세와 종부세 상당액에 일정 세부담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그 이상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초과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세부담 상환 초과세액을 차감하면 당해 연도 진정한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는 것이고, 농어촌 특별세를 종부세 20%만큼과 함께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하실 부분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부분의 합산 배제 임대주택인데요. 계산 구조에서 보듯이 합산 임대주택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제외가 된다면 인별 주택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이 줄어들 테고 결국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계산구조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키포인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까 계산구조에서 설명했듯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을 배제하므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신청을 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3번 합산배제 신고 방법입니다. 전자신고와 우편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우편 방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요. 1번 지자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2번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3번 8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4번 임대료, 임대보증금 5% 증액 제한을 준수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위 요건들 말고 아래 3개의 날짜에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이전 등록인지 이후 등록인지 또는 이전 취득인지 이후 취득인지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3개의 날짜에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2018년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과 2018년도 3월 30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요, 차이가 있는데요.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단기 임대를 등록하던 장기 임대를 등록하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18년도 3월 31일 이후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로지 장기 임대로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요. 이미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일 텐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3가지 유형들을 정리하면 18년도 3월 30일 이전 단기 임대 또는 장기 임대 등록한 경우 18년도 3월 30일 이후 장기 임대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올해 2020년도 8월 18일 날 민특법 개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등록 말소 될 텐데요. 아마 그 1번에 단기 임대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 이제 곧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의무 임대 기간이 이제 조금 남은 경우인 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동 등록 말소가 된다면 다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짜리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4-2번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대책일 이전 취득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18년도 9.13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 이상 소유한 1세대가 18년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가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도 9.13 대책에 따라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은 아래 5가지 유형이 될 텐데요. 1번 18년도 9월 13일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번 18년도 9월 13일 전 주택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세 번째 18년도 9월 14일 후 조정지역으로 공고가 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4번 18년도 9월 14일 후 조정지역으로 공고가 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5번 18년 9월 14일 후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추가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대책 내용에 주인공이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주택자가 18년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 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합산배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3번 최근 2020년 8월 18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조치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개정 조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단기 등록은 이제 18일 이후로 이제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장기 등록은 이제 8년에서 이제 10년짜리로 바뀌었고, 매입 임대의 경우에 아파트는 장기 임대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조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1번 2020년 8월 18일 이후 아파트는 신규로 장기 임대 주택 등록이 안 되므로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2번 기존 등록 주택들은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로 등록이 자동 말소되므로 등록 말소 전까지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3번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10년 장기 임대 등록할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4-4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요건 확인하랴, 날짜 기준에 맞춰 추가 내용 확인하랴, 많이 복잡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8년도 9월 13일 이전 취득인지 이후 취득인지 구분을 먼저 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임대 등록자 같은 경우에 자동 말소 전까지, 자동 말소 후 10년 장기 임대 등록으로 또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13일 이전 취득 주택으로서 요번에 이제 신규 임대 등록하실 분들은 10년 장기 임대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 등록자들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취득한 분들과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자동 등록 말소 전까지 합산배제 가능하고, 자동 말소 후 10년 장기 임대로 새로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요번에 새로 임대 등록하실 분들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하지만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취득했거나 비조정 지역인 경우 10년 장기 임대 등록할 경우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설명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제 설명을 차분히 잘 따라오셨다면 이 정리 내용을 보셨을 때 내 임대주택이 이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종부세, 절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면 합산이 배제되니까 절세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절세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지 좀 전달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의 챕터를 만든 건데요. 합산배제 신청이 절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앞서 봤던 그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찾을 수 있고,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별주택 공시가격 합계 측면. 합산배제 신청을 한다면 그 주택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줄어들겠죠? 결국 과세 표준이 줄어 종합부동산세가 줍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과세 기준 금액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세대 구성원 중 1인 단독명의 고가주택 한 채,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 총 2주택만 있는 경우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공시가격에서 차감하는 과세기준 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으로 3억 추가 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경우도 과세 표준이 줄어 종합부동산세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부세 세율 측면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한 자,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세율이 각기 다릅니다. 당연히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한 자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세율이 더 높고, 최근 또 한 번의 법 개정으로 21년도 1월 1일부터는 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다른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도 합산배제 물건은 그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결국 적용 세율이 줄어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담 상한율 측면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부세에서는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게 있어서 직전 연도 세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거두지 못합니다. 세부담 상한율도 그 주택수 계산 시 합산배제 물건은 제외하므로 세부담 한도가 줄게 되어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주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날로 증가할 것이며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으로 인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상당해질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가 되려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공적 의무사항 준수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다 보니 등록 후 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 중에 있으며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존 임대 등록자들 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 등록 예정이신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매년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누더기법이 되어버렸고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간혹 국세청과 기재부가 법 해석을 달리하는 등 세무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